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빈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한국판 뉴딜 정책 중에서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린 뉴딜 정책만큼 매우 중요한 정책 분야 중에 하나니까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이 무엇인지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여기 우측 상단 그 링크 타고 가셔서 지난주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어원은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을 겪게 되면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편 것에서 유래를 한 단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2025년까지 총 190조 원을 투입을 해서 일자리 160만 개 이상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세 가지 중에서 지난주에 살펴드린 그린 뉴딜 정책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얘기가 바로 디지털 뉴딜 정책, 그리고 마지막이 안전망 강화. 이 세 개 중에서 오늘은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디지털 뉴딜 정책은 올해 2020년 7월 14일 날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라는 것을 추진을 했는데, 그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4대 분야 총 12개의 추진 과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2022년까지 23조 4천억 원, 2025년까지 56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을 해서 2025년까지는 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4대 분야 12개 추진 과제에 대해서 일단 나오게 되는데요, 자, 4대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DNA 생태계 강화입니다. 첫 번째 D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A는 인공지능 AI의 약자를 따서 DNA 생태계 강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이 있고요. 세 번째, 비대면 산업 육성, 네 번째, SOC 디지털화. 4개 분야 중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추진 과제들 총 12가지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표 과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과제 5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데이터 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갑자기 데이터 댐이라는 게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을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미국이 후보댐을 쌓았던 거는 알고 계시죠? 댐을 쌓아서 그때 당시에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그로 인한 관광 수요를 만들어내고, 지금도 영화 촬영지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런 댐으로 많이 성장해 있잖아요. 거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 댐은 공공기관 혹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들을 민간에 풀어서 이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결합하거나 아니면 거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들이 활용화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따라서는 공공 데이터를 적극 개방을 해서 이에 따른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데이터 댐이다. 자,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신이 기반이 돼야 될 텐데 5G 관련된 내용도 활성화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5G랑 AI가 융합된 서비스, 이런 부분도 있고요. 5G 전국망, 5G 융합 서비스, 그리고 AI 융합 활용 고도화, 그리고 디지털 지편전, 이렇게 데이터 댐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댐에 대해서는 제가 이 화면 상단에 공공기관에서 받은 이미지를 첨부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해당하는 내용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라든지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 사이트를 검색을 하게 되면 이 해당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발췌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해당 링크 주소도 유튜브 영상 하단에
포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대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정부에는 지능형 서비스와 디지털 인프라 확충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능형 정부 안에 지능형 서비스는 여러분들 최근에 모바일 신분증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모바일 신분증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개인 맞춤식으로 정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는 말 그대로 이제 국가망 전체를 5G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을 기존 하드웨어에 저장하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클라우드 환경에 이제 저장을 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 전환을 이뤄내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 의료 인프라라는 대표 과제가 있습니다. 감염병의 위험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인프라를 확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감염병 안심 스마트 의료 인프라, 호흡기 전담 클리닉, AI 정밀 의료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대표 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SOC 디지털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SOC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 간접 자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올 여름에 굉장히 태풍이랑 비랑 바람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방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SOC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들을 디지털 형식으로 모두 바꿔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인프라를 좀 더 확충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로라든지 철도, 항만, 공항, 하천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아날로그로 관리하던 내용들을 모두 디지털로 변경을 해서 국민의 안전을 더 우선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네 번째 SOC 디지털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디지털 트윈이라는 대표 과제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를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의미는 현실과 같은 그런 가상세계라는 뭐 이런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이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요, 안전한 국토를 위한 시설 관리를 포함한 내용들이 바로 디지털 트윈이다. 디지털 트윈 내용에는 전국 3차원 지도, 지하 공간 통합 지도, 지하 공동구 지능형 관리, 정밀 도로 지도 구축을 조기에 완료, 이런 대표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안전을 더 증진시키고 신산업, 여기서 말하는 신산업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스마트 시티 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잘 보급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디지털 트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정부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속도감 있는 사업 이행을 하겠다. 두 번째가 민관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을 하겠다. 이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을 더 빨리 이끌어내서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디지털 뉴딜 정책에 관한 큰 레이아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실제 디지털 뉴딜 정책이 공공기관 같은데 혹은 뭐 민간에서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PT 면접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주제로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표적인 것은 당연히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이 정책을 주로 수행을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대표 과제 같은 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 기관이 해야 되는 역할, 이런 게 첫 번째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 댐이라든지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디지털 집현전, 이런 키워드 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키워드 같은 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지원자가 실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자기소개서 항목이나 PT 면접 주제로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4차 산업혁명 많이 얘기되고 있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 이런 게 어떻게 결합이 될 것이고, 이 두 가지 정책의 그런 차이점이나 혹은 유사점,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정책 관련해서 비교 분석해라 라는 이런 내용도 충분히 PT 면접 주제라든지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 내용들은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나올 확률이 높을 테니까 좀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해당 내용들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영상 하단에 그 링크 주소 해 놓을 테니까 꼭 그 홈페이지도 가셔서 세부적인 내용 꼭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취업 인생의 터닝 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